오늘 영상 다 보고 나면 근손실은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각설하고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다가 3주 정도 쉰다고 하더라도 근손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훈련된 사람들은 운동을 3주 동안 쉬는 것이 근손실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근비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비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훈련한 사람들이라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드실까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실험 뜯어보면서 근손실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은 건강한 일반인 참가자 1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일주일에 3회씩 총 24주 동안 벤치프레스를 시켰습니다. 재밌는 건 첫 번째 그룹은 24주 내내 운동하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6주 운동하고 3주 쉬는 걸 반복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결과 내용 보시면 가슴이나 팔 두께 모두 꾸준히 운동한 그룹과 3주씩 쉬어가면서 운동한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쉬어가면서 운동한 그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주 동안 운동하고 쉬는 시간 동안 근손실이 살짝 있었지만, 다시 운동했을 때 결과적으로 근육 크기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끝끝내 24주 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 크기 말고 힘에서도 비슷합니다. 한 번에 최대한 밀어낼 수 있는 중량인 1RM 측정 또한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닌데 분명히 일주일만 쉬더라도 근육이 쭉쭉 빠지는 게 보이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운동하면서 펌핑되었던 게 줄어들었거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는 바람에 근육 내에 있었던 글리코겐이 고갈되면서 수분이 잠깐 동안 배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글리코겐 1g과 수분 3g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인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 다시 잘 먹어주면 금방 회복됩니다. 제가 체크한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보통 운동 쉬는 걸 3주로 정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3주 이상 쉰다고 하면 근손실이 얼마나 일어날지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깁스를 한다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량이 엄청나게 작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근손실이 빨리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깁스를 하고 나면 2주 만에 허벅지 크기가 8.4% 감소를 하고 힘은 22.9%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일주일 만에 총 1.4kg의 근손실이 있었고 허벅지 크기는 3.2%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상황만 보여드렸지만 사람마다 생활습관, 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근손실이 일어나는 시기와 수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한 번 만들어 놓은 근육은 쉽게 빠지지가 않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고효율로 근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단한 건 없지만 근손실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활동과 근력운동을 챙겨주자. 근손실을 막고 싶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활동적으로 행동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근합성을 챙겨주고 싶으시다면 근력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 안 하고 식단만 챙긴다고 해서 없던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운동과 함께 식단을 병행해야만 근성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자. 다이어트 식단을 하게 되면 운동 초보자가 아닌 이상해야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손실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유지 칼로리만큼은 드셔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근육을 효과적으로 기르고 싶으시다면 유지 칼로리에서 10% 정도 칼로리를 오버해서 드셔야 근합성 같은 동화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또 유지 칼로리를 한참 오버해서 먹으면 근성장보다는 살만 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걸어둔 채찍단 탄단지 계산기 들어가셔서 본인이 드셔야 할 칼로리 섭취량 계산해보신 다음에 유지 칼로리나 유지 칼로리에서 10% 칼로리를 추가한 벌크업 칼로리를 확인해보시고 원하는 목표에 맞춰서 섭취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은 꼭 챙겨주자. 탄단지 계산기를 통해 단백질 섭취량 확인해보시면 그 값이 꽤나 높은 양임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 계산기에서 제한하는 단백질 섭취량이 지금 일상생활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하시는 양보다 2배 이상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상적인 수치를 제한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치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웨이트를 하신다면 최소 단백질을 체중당 1.6g 정도까지는 드셔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을 체중당 1.6g 정도 드셔주셨을 때 최적의 근합성률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체중당 1.6g의 단백질을 채우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몸무게가 90kg인 건장한 성인 남성이 있다고 하면 닭가슴살을 하루에 6개 이상 드셔야 되는 양이거든요. 생각보다 건강식만으로 유지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는 건 빡센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헬창 형님들이야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소화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식으로다가 유지 칼로리 한두 달만 챙겨 먹어도 소화불량 걸려버리고 바로 일상생활에 지장 들어갑니다. 일반식으로 챙겨주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못 챙겨 드실 때는 단백질 보충제 이용해 드시면 됩니다. 갈려져 있고 흡수율도 좋은데다가 단백질만 싹 먹을 수 있으니까요. 또 요즘 제품들은 맛도 좋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의 추천은 너무 많은데요. 단백질 보충제 고르는 방법은 이 영상 보셔도 되지만 국내 제품 고르고 해외 제품으로 아무거나 드시면 되긴 하는데, 해외 제품은 직구로 수입되는 거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바뀝니다. 비쌀 때는 같은 제품이더라도 2, 3만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저희 채찍단 단백질 리딩방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충제 가격이 최저가인지 평균적인지 비싼지 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비쌀 때 구매하지 마시고 저점일 때 쟁여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올라가는 오늘은 마이프로틴 대란일인데요. 마이프로틴은 행사 기간에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날에 쟁여 드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늦게 확인하셨다면 고정 댓글에 카카오
카카오톡 링크 하나 걸어두겠습니다. 단백질 관련 제품들 최저가로 떨어질 때나 마프 행사 있을 때 카톡 알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도 웨이트를 다시 하고 있어서 요즘엔 근육 관련 주제들로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이 누군가에게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영상 올리는 텀이 조금 깁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엔 간식 티어 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